나중에 같이 모으면 되지. 집을 계약하는 날이야. 공동명의해야 세금도 아끼고 좋지. 그래서 대부분 공동명의에 도장을 찍어줬어. 근데 그 도장 하나가 내 인생의 퇴로를 끊는 선택이 되는 거죠. 라는데 이게 진짜 악수 중에 최악수거든요. 왠지 아십니까? 이 다음부터는 와이프가 아나무인으로 나가도 뭘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거야. 심지어 애까지 임신했다. 안녕하십니까, 불광입니다. 한방언니 출처인데요, 통풍나무로 전락하는 실수 3가지라는 주제로 찍은 영상입니다. 도대체 무슨 내용을 다룬 건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같이 한번 보시죠. 1. 월급 합쳐서 관리하자. 오빠 우리 월급 합쳐서 관리하자. 그래야 집도 사고 돈도 빨리 모으지. 그러니까 남자들이 언니 아들에게 통장을 그렇게 넘기고 난 뒤에 사사건건 남자들이 돈 쓰는데 언니 아들이 따지고, 하지만 남자들이 물어보면 자기 못 믿냐면서 물어보는 사람을 쪼잔하게 만든다는데, 그래서 돈 관리를 언니에게 넘기는 순간 남자들의 몸에서 세제 냄새가 날 수밖에 없게 된다. 돈만 입금하는 ATM기를 전락해버린다는 내용인데, 이거 맞는 말이지 않습니까? 모든 부부들이 그렇지는 않지만 행복하게 사는 부부들의 유형을 보면 여자가 관리하는 곳 있긴 있습니다. 있는데 그거 여자들이 결혼할 때 재산을 더 많이 가지고 오는 것처럼 굉장히 보기 드문 형태고, 대부분의 행복한 부부들은 불만 없이 서로가 서로에게 감사함, 고마움을 느끼는 부부들을 보면 남자들이 대부분 관리하더라. 여기에 대한 논리적인 이유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돈 관리는 돈 벌어본 사람이 잘해요. 집안일 하는 사람, 여자라서 섬세해서 더 잘한다는 이야기는 진짜 헛소리입니다. 무조건 돈을 벌어본 사람이 돈 관리도 잘하고 돈도 잘 아껴. 여기에 대한 설명은 더 할 필요도 없죠. 그래서 외벌이하는 남자가 관리하던가 그래야 더 행복하고, 아니면 각자 관리합니다. 저희 집도 마찬가지입니다. 와이프는 제가 얼마 버는지, 얼마 모았는지, 심지어 내가 가진 재산이 뭐뭐 있는지조차 묻지도 않았어요. 한 번도 안 물었어. 그래서 내가 얼마 버는지도 몰라. 그런데 왜 그런지 아십니까? 자기 프라이버시도 존중받고 싶으니까 남편의 프라이버시를 존중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유형은 돈 관리를 남자가 못해서 아쉬울 수는 있겠습니다만, 내 재산이, 내 프라이버시가 평생을 침해받지 않는 행복함을 누릴 수도 있다. 이런 장점도 있다는 거죠. 그렇게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은 그렇게 사는데, 하지만 아내에게 통장 뺏기고 돈 관리 뺏겨서 사는 사람들 보면은 행복한 사람들이 많지는 않더라. 특히 남자가 외벌이일 경우 말이죠. 그러면 몸에서 세제 냄새 난다, 이런 뜻이지 않습니까? 2. 내가 다 미안해. 아내가 기분이 나쁠 때가 있는데, 그러면은 남편이 눈치를 보고 그 눈치 보는 행동을 하다가 결국에는 남편이 사과를 한다는 이야기인데, 언니 아들이 왜 저렇게 가스라이팅 하는 줄 아십니까? 자기가 열받았는데, 자기가 잘못했는데도 왜 남편에게 사과를 받아내는 줄 아세요? 내 말 잘 듣는 남편을 만들기 위해서 사사건건 시비를 거는 거야. 그리고 그 하나하나에서 다 이겨먹으려고 하는 건, 그렇게 해야 부려먹기가 쉬우니까. 그러니까 이런 슬픈 환경에 처해 있는 남자들을 보면 집에 들어가기를 싫어하지 않습니까? 대표적인 예시가 여러분들 직장 상사 중에 보세요. 아침을 모두 먹고 오시는 분들 있잖아. 그분들 회식도 굉장히 하고 싶어 하죠. 퇴근 늦게 하고 싶어 하죠. 왜 늦게 하고 싶어 하는 줄 아십니까? 집에 들어가면 불편하니까. 그러니까 이런 삶을 살면 문제가 뭐냐면, 직장 생활도 가정 생활도 부부 생활도 제대로 할 수가 없는 거야. 만족을 할 수가 없는 거지. 오히려 불편하고. 아니, 더 행복하려고 결혼한 거잖아. 혼자 살아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는 시대에서 더 행복하려고 결혼했는데, 적어도 불행하진 말아야 되는데, 그런데 결혼하고 나서 행복하지가 않다. 야근하고 와서 퇴근 늦게 했는데 와이프가 집에서 음식 냄새 난다고 밖으로 나가라고 한다. 다른 데서 먹으라고 한다. 그래서 화장실에서 밥 먹는 사람들, 편의점에서 사 먹고 오는 남편들 수두룩 빽빽하잖아. 이거 제가 과장한 이야기입니까? 전부 다 실화 바탕으로 이야기 드리는 거죠. 굉장히 흔한 사례잖아. 그리고 이렇게 남편이 을이 돼버리면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상대방이 나를 존중을 안 한다는 거야. 그로 인해서 불행한 거 진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금전적인 손해를 볼 수도 있다는 거지. 남편이 예전에 넣어보라고 해서 넣은 국민임대 아파트가 됐는데, 내가 가기 싫어서 그냥 계약 안 했거든. 불이익이 없대서 계약 안 했는데, 난 될 줄 몰랐는데 작년 초에 내가 일 관두고 과대보험 되는 알바만 했어서 그런지 어떻게 됐어. 남편한테는 물론 떨어졌다고 얘기했고 등 끼운 것도 숨겼어. 근데 어떻게 남편이 이거 문자 보고 지금 열받아서 뭐라고 하는데 어찌해야 해? 왜 거짓말 쳤냐부터, 너는 너무 뭘 모르면서 허영심만 찾대. 지금 임신 중인데 솔직히 LH 가기 싫었고 지금 힐스테이트에서 전세 계약 연장 계획 중이야. 거의 논밭에 있던 여기 아파트가 이렇게 오를 줄 나도 몰랐고, 남편은 이것 때문에 엄청 심란해했어. 너는 그거 다 알고 있으면서도 어떻게 이러냐고. 여기 지내다가 심지어 남편이 원했던 탑층이었어. 돈 좀 더 모아서 충분히 청약 노려볼 수 있지 않냐는데, 내가 진짜 그렇게 실수한 걸까? 어쨌거나 계약 연장 얘기도 잘 됐고 이사 가기 싫었는데 이사 비용도 굳었잖아. 좋게 생각해보면 정말 좋게만 생각할 수 있는 건데, 남편은 지나간 일에 진짜 너무 이제 와서 어떻게 할 수 없는데, 나는 꼭 여기 더 살고 싶었는데, 심지어 저기는 방 2개였는데 여기는 방 3개라 애기 방 하나 만들 수도 있거든. 뭐라 해야 할까? 진짜 지금 계속 혼자 떠드는 중이야. 라는 소름 돋는 게시물이 보이십니까? 넌 좀
맞아야 되겠다. 말이 안 되는 상황이잖아. 내 집이 당첨됐는데 전세가 더 좋다면서 그 기회를 날렸다잖아요. LH에 이사 가기 싫어서 브랜드 아파트에 살고 싶어서 날렸다잖아.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되겠냐고. 그런데 말이 돼요. 왜 말이 되는 줄 아십니까? 남편을 물로 보거든. 내 밑으로 보고 을로 보면 그와 동시에 경제관념이 없고 허영심에 그득 차면 저렇게 될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결혼을 잘못했다는 거죠. 아니 여기 봐봐라니까. 게시글은 남편이 뭐라 하니 두서없이 썼지만 여기 작성자가 쓴 댓글을 보면 이 사람의 사상을 확실하게 알 수가 있다니까. 근데 그래도 내 마음씨들은 알잖아. 브랜드 아파트 살다가 저기로 가면 특히 애기도 이제 있고 방 3개짜리에서 방 2개짜리로 가면 힘들잖아. 난 여기서 가는 게 돈도 굵고 더 좋은 편이고 생각했어. 남편 출퇴근 시간도 여기 딱이었고.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자기 합리화하는 거 보이십니까? 왜 저럴 수 있다고 했습니까? 저런 말도 안 되는 합리화를 왜 할 수 있죠? 내가 잘못하지 않았거든. 다른 사람들이 봤다면 거의 이혼 사유임에도 불구하고 사과하는 법을 배운 적이 없거든요. 그리고 저렇게 살아도 된다고 부모님이 가르쳐 주셨거든. 나는 공주라고. 그러니까 받는 것만 당연하고 다른 사람들의 희생에 대해서 감사한 고마움을 느껴야 되는, 갚아야 되는 그런 권리 의무 관계에 대한 교육이 전혀 안 되어 있다는 걸 아실 수가 있잖아. 그러니까 저런 사람들이 남편을 계속해서 가스라이팅 하는 거라고. 왜? 을로 되어야 부려먹기가 쉬우니까. 내가 뭘 해도 용서받으니까. 참, 나중에 같이 모으면 되지. 집을 계약하는 날이야. 공동명의해야 세금도 아끼고 좋지. 그래서 대부분 공동명의에 도장을 찍어줬어. 근데 그 도장 하나가 내 인생의 테러를 끊는 선택이 되는 거죠. 라는데 이게 진짜 악수 중에 최악수거든요. 왠지 아십니까? 이 다음부터는 와이프가 아나무인으로 나가도 뭘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거야. 심지어 애까지 임신했다. 아까 그 예시도 봐봐요. 이혼 사유임에도 불구하고 LH 아파트에 그것도 꼭대기층에 당첨되어서 천천히 빚 갚으면서 이사만 가면 되는데, 아니면 시세 차익을 노리고 그 번 돈만큼 다른 데 이사 가면 되는데 그 기회를 홀라당 날린다니까. 근데 왜 그럴 수 있다고요? 애를 가지고 있으니까. 근데 애만 가지고 있어도 그 정도인데 남편이 아무 말 못하는데 궁시렁궁시렁 대기만 하는데 공동명의 해줬다. 정신을 못 차리고 있어. 이러면 오히려 아내 쪽에서 잘못을 해도 큰 소리를 내죠. 왜? 이혼하는 순간 그냥 반반이니까 혼인 기간 채울 필요 없으니까 공동재산에 기여한 바. 그런 거 필요 없으니까 말이죠. 그리고 그 공동명의가 얼마나 위험한지 라디오스타에 나왔던 이혼 전문 변호사 이야기를 보면서 한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예전에는 황혼이혼이 많았잖아요. 여전히 황혼이혼도 많지만 최근에 급증하는 신혼이혼. 신혼이혼은 결혼 후 4년 내 이혼하는 경우인데 요즘 세대 분위기 나를 위해서 빨리 이혼할래요. 라는데 아닙니다. 나를 위해서 빨리 이혼할래요가 아니라 빨리 이혼해도 되도록 판례가 있어서 그런 겁니다. 2년 몇 개월만 살아도 재산 분할을 해주는 판례가 있기 때문에 이혼을 빨리 하는 거예요. 맞잖아. 2년만 살았어도 20% 30% 받는 판례들이 워낙 많으니까 그 정도만 살고 그냥 헤어지는 거야. 언제 5년 살아서 40% 받을래? 그냥 빨리 헤어져서 안 보고 살란다. 이것만 받을란다. 라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다는 거죠. 계속해서 결혼할 때 부모님이 금전 지원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래서 요즘 부모님들 사이에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요즘 부모 세대 생각은 결혼생활 3년 넘으면 지원하자. 혹시나 이혼하게 되면 재산 분할이 복잡하니까 요즘 부모 세대 혼인신고 천천히 해도 된다 이야기한다는데, 그래서 여기서 김구라가 질문합니다. 부모 지원은 특유 재산이니 재산 분할 대상이 아니잖아요 라니까 변호사가 그건 이론일 뿐이고, 왜냐하면 결혼 전부터 가지고 있었던 재산이지만 결혼 생활 중에 재산이 감소하지 않고 재산이 유지된 것에 상대방의 기여가 있다 라고 법원이 본다는 거죠. 그래서 특유 재산, 결혼 전 갖고 있던 재산이라도 기여도에 따라 상대방과 나눌 수 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게 보이십니까? 이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야. 법이 재산이 많은 쪽을, 그리고 가족을 위해서 홀로 외벌이 하는 쪽을, 부모님 재산을 많이 가지고 오는 쪽에게만 불리하게 적용되는데, 법원이 그렇게 판단하는데 심지어 전 세계 어느 국가라도 인정해주는 특유 재산조차 보호가 안 되고 있죠. 그런데 공동명의요. 공동명의하고 일주일 만에 이혼해봐봐요. 법원에서 이건 의도된 이혼이라면서 지켜주나 안 지켜주나 어떨 것 같습니까? 겠냐고. 그러니까 이 영상을 보여드리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이렇게 하면 몸에서 세제 냄새 나는 남자가 된다. 언니 아들이 월급 합쳐서 관리하자. 내한테 맡겨라. 내가 가정주부니까 생활하면서 돈 관리하겠다. 여보는 일만 해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 절대 듣지 말라고. 그거 듣는 순간 몸에서 세제 냄새 난다니까. 무조건은 아니지만 그렇게 될 확률이 굉장히 올라간다고요. 그리고 상대방이 나를 을로 만들려고 하고 있다면 단호하게 대응해야 됩니다. 그리고 공동명의 절대 해주면 안 되고요. 부모님에게 받는 지원금은 최대한 늦게 받아야 되겠죠. 기여한 바 때문에. 아니 신혼부부 1대 받아야 1.5억 정도는 증여세 없이 받을 수 있고, 신혼부부
부모일 때 온갖 대출을 받아야지 혜택이 많다는 건 알지만 좀 더 늦게 받아. 그게 여러분들에게 좋을 수가 있다니까. 그거 세금 조금 아끼려고 이자 조금 아끼려고 하다가 더 많은 걸 잃을 수가 있다 이 말이죠. 왠 줄 아십니까? 진짜 현명한 여자라면 자기가 돈이 더 많아서 내가 가정의 재산을 관리한다고 여러분들에게 증명을 하지. 한 푼도 없는데 내놔라고 합니까? 아니야. 물론 저 같으면 마누라가 더 가지고 왔다 하더라도 따로 관리하겠죠. 그게 더 좋으니까. 그리고 애초에 현명한 여자는 자기 사랑하는 남편의 기를 죽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를 북돋아줘야 내 사랑하는 남자가 사회생활도 잘할 거니까. 행복하니까. 여러분들의 기를 계속 죽이는 여자와 같이 살고 계시다면, 언니와 같이 살고 계시다면 결혼을 잘못한 거라니까. 퇴근 후에 집에 가기가 싫잖아요. 죄송하지만 그거는 이혼 말고는 돌이킬 방법이 없어요. 그리고 공동명의요. 이거는 생각조차 하지 마시라. 그거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의 재산을 지키는데 굉장히 힘드시다니까. 법이 그렇게 되어 있다고요. 물론 결혼을 잘하셨다면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아직 잘 모르겠다면, 결혼을 잘했는지 잘못했는지 모르겠다면 만약을 대비하라 이거지.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지는 아시겠죠? 꿈속에서 깨어나 시간입니다. 레드 썬.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